강도 남작과 슈가킹 클라우스 스프레켈스. 호텔 왕 트럼프 이전에 독일계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는 설탕왕 클라우스 스프레켈스가 있습니다. 그는 슈가데디인 아돌프 스프레켈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를 지칭하는 강도 남작이라는 용어는 신성 로마 황제 시대에 자신의 땅을 가로지르는 도로나 라인강을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더 큰 통행료를 부과한 중세 독일 영주인 라우프리터 강도 기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세기 강도 남작은 미국 진보의 시대에 개혁 성향의 언론인, 작가 등의 취재와 르포를 통해 폭로된 부유하고 큰 권력을 가진 비윤리적인 19세기 미국 사업가들을 비판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와 해운 분야의 대제국을 건설한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를 지칭했으며 스탠다드 오일의 창립자 존 디 록펠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할 슈가킹 클라우스 스프레켈스 역시 돈은 버는 일에 탁월한 강도 남작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스프레켈스는 하와이 설탕 농장에서 추출한 원당을 운송하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탕을 정제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시작으로 운송, 가스 및 전기, 부동산, 신문, 은행 양조장 등 다양한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설탕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클라우스 스프레켈스는 아마도 19세기 후반의 가장 성공적인 독일계 미국인 이민자 기업가였을 것입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의 설탕왕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필리핀과 하와이에서 들여온 사탕수수를 캘리포니아의 정제 공장에서 가공했는데 그 당시 유럽에서 인기 있던 가공한 각설탕을 미국에서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그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추출한 원당을 운송할 해운회사인 J.D. 스프레컬스 앤 브라더스를 1879년에 설립해서 호놀룰루와 샌프란시스코 간 전기 노선을 최초로 취항했으며 대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여러 철도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그의 세계에서 가장 대칭적이고 기념비적인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클라우스 스프레컬스 빌딩은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초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프레컬스는 빨리 돈을 벌기 위해 부패를 조장했고 종종 법을 어겨 그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악화시켰습니다. 스프레컬스는 가족을 우선으로 여기는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 안나와 함께 그는 1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8명은 어린 시절에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5명의 자녀는 존 디 스프레컬스, 아돌프 비 스프레컬스, 클라우스 아구스투스 스프레컬스, 엠마 클라우디나 스프레컬스, 루돌프 스프레컬스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위해, 그 다음에는 자신을 위해 가족의 영향력과 부를 키우는 가족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 올린 그의 부는 빨리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그의 아들 아돌프는 1881년 아버지 클라우스 스프레컬스의 하와이 농장을 비난하는 언론 캠페인을 벌이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의 소유주인 언론인 미셸 드영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총격 사건 중 부상을 입은 아돌프는 체포되었으나 나중에 신경성 두통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막내 아들인 클라우스 아우구스투스는 아버지와 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존 디와 아돌프에게 J.D. 스프레컬스 앤 브라더스에 대한 지분의 배분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송을 통해 아버지에게서 225만 달러, 현재 가치로 900억 원 정도의 판결을 얻어내었지만 충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신임을 받고 있던 존 디는 추가로 상속을 받았지만 클라우스 아우구스투스는 아버지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형제 루돌프와 함께 이번에는 하와이 설탕 농장과 관련하여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설탕 정제 회사의 필라델피아 지점에 재직하는 동안의 허물을 세상에 폭로하고 추가 비용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스프레켈스가 승리했지만 그의 가족 사업은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존 디와 아돌프는 스프레컬스의 하와이 설탕 농장에서 축출되었고 루돌프와 클라우스 아우구스투스가 경영권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98년 경쟁회사가 회사를 인수하고 형제들을 경영진에서 축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때에 클라우스 스프레컬스는 70세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이 설립한 웅장한 하와이 농장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나기에서도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프레컬스는 1908년 12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망했으며 콜마의 사이프러스 잔디 기념공원에 묻혔습니다. 그는 현재 가치로 최소 150억 달러, 한화로 거의 21조 원에 달하는 재산의 대부분을 존 디와 아돌프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받지 못한 다른 두 형제, 루돌프와 클라우스 아우구스투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장남 존 디와 얽힌 수십 명의 소송인들과 마찬가지로 패소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에는 아버지 클라우스, 장남 존 디, 차남 아돌프 스프레컬스가 19세기에 경영하던 유산들이 지역의 지명과 랜드마크로 그들의 명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